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 대표입니다. 한국경제TV 리뷰 한번 해볼게요. 굿모닝 투자의 아침 해보겠습니다. 자, 방송은요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날 방송이 진행됐고요. 리뷰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우리나라 시장이 폐장한 오후 5시 12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상황을 한번 간단히 좀 볼게요. 일단 이번 주에 한 이틀 정도 미국 증시가 진행이 됐는데, 지난주에 일단 크리스마스 휴장이 있었죠. 크리스마스 휴장이 있었고, 크리스마스 휴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전날은 이제 조기 폐장을 합니다. 자, 지난주 보면은 그 장 초반에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몰렸어요. 그리고 이따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이다가 영국이랑 이제 EU랑 브렉시트 협상 합의를 딱 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영국이랑 EU랑 이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집으로 한번 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제가 꼭 1월 중순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합의가 된 거니까 그동안 뭐 수년간 끌어왔었던 이슈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요. 어쨌든 뭐 영국이 나가리가 되든지 뭐 EU가 어쨌든지 뭐 그거랑 상관없고 그동안 악재였던 부분이 해소가 됐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악재 소멸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의 장중 흐름을 좀 보면요. 초반 상승 좀 보이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 그 이제 상원 하원 이제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근데 부양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 빼고 나머지만 한번 이제 합의를 하자. 아무래도 급하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서명을 지연했습니다. 근데 뭐 이유는 다양하게 있긴 있겠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이 부양책에 대해서 안 된다, 네버 이거는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부양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긴 할 건데 얼마나 더 하냐, 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세부 조율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악재로 보긴 좀 그래요. 근데 뭐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명 지연 이거 자체가 이제 차익 매물로 추이가 되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이후에 영국이랑 EU랑 이제 브렉시트 합의, 협상 합의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금요일장 전에 좀 그렇고요. 금요일장도 그렇고 이제 휴일 전에 전날은 항상 좀 시장이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폐장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오늘 우리나라가 관망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걸 그냥 완전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끌어올려 버렸고요. 오늘 뭐 역사적 최고점으로 이제 마무리를 잘했어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증시라인 리뷰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어졌었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지수도 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됐었죠. 자, 특징주를 보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강세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애플, 뭐 MS 그리고 알파벳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페이스북이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 추례를 못 버티면서 좀 하락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콜옵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숏 커버링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위에 관련 영상 띄워드릴게요. 제가 몇 번 올려드렸는데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가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참고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케이스로 우리나라에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가 중지가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매년 3월 15일 이후에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공매도 세력들을 이기는 방법으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테슬라의 케이스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달러를 보면은 크리스마스 연휴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보합세 혼조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파운드화가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 합의를 하면서 일정이 이미 좀 반영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고 달러 대비해서 소폭적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역외 위안화 환율 등 이제 신흥국 환율 쪽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 올라가면서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였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제 안정적인 원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유가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줄어드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거래량이 좀 줄어드니까 관망세가 나오면서 보합권 혼조세 마감했었고요. 그리고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좀 선반영됐다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리고 지난주 이제 MSCI 한국 ETF가 1.65% 올랐고요. 그리고 MSCI 신흥국 지수는 0.4%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수 뭐 이번 주 월화수 다 좋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NDF의 역외 환율은 뭐 한 5원 정도 하락 출발 예상했었는데 뭐 이거와 상관없이 이번 계속 우리나라 시장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는 신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왠지 1월 달쯤에 다시 한번 좀 새 판을 깔고 싶어가지고
제가 올해 그 굿모닝 투자의 아침을 출연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 내년에도 좀 경쟁력이 있겠다, 이건 진짜 내년에도 괜찮겠다라는 종목들을 몇 개, 한 5개 정도 뽑아놨었는데 이게 시간상 문제 때문에 이제 3개 정도만 제가 추려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걸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내년에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3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팔홀딩스, 두 번째 넥스트에라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월트 디즈니입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페이팔홀딩스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종목 계속 올라가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한 2, 3일 쉬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잠깐 좀 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간편결제 시장 자체가 지금 내년에도 사실 더 각광을 받을 거라 보고 있어요. 사실 이 간편결제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조금 더 뭔가 각광받는 스피드가 좀 빨라졌을 뿐이지, 앞으로 계속 몇 년 후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그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대체가 됐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공인인증서 하려고 하면은 뭐 되게 재밌는 영상 옛날 누가 만들었었는데, 뭐 물건을 하나 살려고 그래,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은행 가가지고 다운받아. 또 어디서 또 다운받으래? 어디 또 등록을 하래? 뭐 카드사 등록하라고 그러고, 앱에도 등록하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비번을 넣었는데 비번을 또 틀려? 그럼 비번 찾으러 어떻게 해야 돼? 은행 다시 가야 돼?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공인인증서 자체도 그것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간편하게,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나 이제 미국 사이트에서 결제해보신 분들은 카드나 이런 정보들을 딱딱 저장해놨다가 다음번 다시 이제 구매할 때도 클릭 띡띡 하면 그냥 바바바바박 결제될 수 있게 이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간편하고 더 빠르되 보안이 확실한 이런 결제 수단이 앞으로는 더 각광을 받을 겁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페이팔홀딩스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앞서가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설명드릴 때 조정이 한번 있을 수 있는 차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조정 있죠? 예, 딱 조정 있고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맞췄는지. 운이죠? 이걸 맞추는 사람 없어요. 그냥 차트상 봤을 때 한번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단순히 드린 거니까, 와, 뭐 김소영 대표 진짜 조정도 맞춰, 이거 아니에요. 예, 기술적인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쉴 때가 됐으니까 쉰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조정 시에 신규 진입 가능 의견 드렸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좀 애매해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220불 초반대, 220불 220 딱 그 정도 보이면은 그때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 231불 수준이니까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면은 조금 더 내려가고 양봉 한 2-3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기 투자예요. 두 번째로 넥스트에라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에라 에너지 사실 제가 올해 소개해드린 기업 중에 수익률이 제일 높은 종목일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수익률이 거의 한 60-70%까지 확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자, 본 기업 역시 전력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에너지 발전 공급 쪽 주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올해는 사실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이든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련주로 좀 올라간 느낌이 있는데, 지금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많은 어떤 이 이슈들이 있고 많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을 다 떠나가지고 현재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1월달에 이제 바이든 그 당선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만 봐가지고 제가 하여튼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바이든 이제 후보가 이제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건 맞긴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올해는 그 기대감만으로 올라갔지만 내년에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내년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또 질문하실 수 있죠. 대표님, 근데 이거 주가가 왜 이 모양이에요? 주가가 왜 이렇게 확 밀렸죠? 이거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가 도대체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일단 다 설명해놓고 마지막에 제가 이거 개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SPLIT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 제일 붙어 있는 거는 액면 분할이에요. 액면 분할. 이제 스플릿한다, 이제 그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 이제 액면에 대해서 이제 분할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미국 주식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액면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스플릿하면은 액면 분할 이렇게 하는데, 미국 주식은 액면이었기 때문에 주식 분할 보통 이렇게 하고,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을 4분의 1, 한 주를 4개로 쪼갰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프릿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내려앉은 거니까 뭐 그 사이에 무슨 악재가 있어서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방송 말미쯤에 여러분들께 뭐 강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월트 디즈니입니다. 일단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주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계속 올라오고 있고 수익률도 쭉쭉 만들어지고 있는데 본기업도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수익률이 30% 넘어갔어요. 30% 넘어갔고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디어, 동영상 스트리밍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 이쪽으로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원래 주력이었었던 이제 디즈니랜드 뭐 이쪽에 대한 매출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걸 못 가니까 다 폐쇄를 하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사실 매출 구조 다변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저 사실 제가 되게 마블 팬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언맨 1편부터 쫙 지금까지 다 봤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지막 그쯤에서 이제 아이언맨이 이걸 탁 하면서 I am 아이언맨 할 때 진짜 눈물을 찔끔할 정도로 마블 팬인데 예. 넷플릭스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디즈니 플러스의 빅픽처였구나.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 쪽에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에 될 것이다 하는데 월트 디즈니가 보유한 컨텐츠 자체가 일단 아이들이 저희 딸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겨울왕국 같은 그리고 알라딘 같은 그런 컨텐츠들이 싸그리 다 그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디즈니 하면 다요. 다. 그리고 디즈니가 또 마블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아이언맨 시리즈부터 해서 그죠? 쫙 모든 이제 컨텐츠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테디셀러 자체가 완전히 그냥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 내년에 해라 딱 그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원래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뭐 5년 7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갖다 거의 1년 2년 만에 다 커버링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마블 영화의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중국, 우리나라, 아시아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디즈니 플러스가 오픈함과 동시에 저는 오픈한 날에 전 유료 회원 가입을 할 거고 저 포함해서 아마 엄청난 많은 사람들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 채널을 아마 가입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존 강자인 넷플릭스와 내년에 경쟁을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양강구도로 하겠죠. 양강구도로 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코로나19까지 안정화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매출 강자였던 테마파크가 살아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강자였었던 테마파크 쪽이 잠깐 쉬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했는데 이 뉴페이스가 기존의 테마파크 매출을 다 커버링하고도 남을 정도의 매출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시 기존의 강자가 다시 살아나면은 매출은 다시 증가하겠죠? 정말 이번에 위기를 잘 버텨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잠깐 개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별건 아니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요거 넥스트에라 에너지 관련인데 주가가 훅 내려갔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스플릿 SPLIT 마우스를 쓰고 있어가지고 스플릿이라는 단어 즉 주식 분할을 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혹은 스탁 스플릿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주식 분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은 액면 분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고요. 비슷한 거예요.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이런 표현인데 주식 분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거는 액면 분할이 있고요. 이거 이퀄 아닙니다. 이퀄 아니고 여기 있어요. 이 similar 보통 이제 그 비슷하다라는 표현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주식 분할. 우리나라 말로 액면 분할인데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액면 분할을 할 때 왜 액면 분할을 하냐면은 이제 주가를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때로 해가지고 이제 200만 원대 주가가 이제 50분의 1에서 4만 원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 주당 너무 비싸면은 사실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이잖아요. 근데 50대 1로 이제 스플릿 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지금 현재 주가 한 주당 40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 주당 삼성전자가 400만 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자 삼성전자 지금 우리 100주 사겠습니다.
살 수 있어요? 400만 원인데 100 주면은 4억이잖아요. 맞나? 예, 4억이잖아요. 누가 사요? 못 사지.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한 주당 주가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걸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삼성처럼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었던 주가가 50대 1로 하면 22만 원으로 떨어지고요. 그때 당시에 2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50대 1로 하게 되면은 4만 원으로 떨어진 거였죠. 그죠? 그 삼성전자는 사실상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에다가 50을 곱해야 맞아요. 그럼 한 주당 400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한 주에 8만 원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할 때 좋은 게 뭐냐면은 거래량 자체가 증가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 때는 주주들 수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지분을 지키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이제 주주가 몇 명 없으면은 자기들끼리 다 찾아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딱 이제 주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뭔가 확 퍼지니까 이 지분율 지배 구조를 갖다가 뭔가 공고히 하기에도 조금 편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들도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쭉쭉쭉쭉 지금도 보면은 개인들이 거의 삼성전자 매수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쫙 올라오면서 지수도 쫙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개념을 제가 되게 쉽게 여러분들께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보면은 보통 액면가라고 있잖아요. 액면가.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액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을 한다고 하면은 주식을 분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액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각 주식마다 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이제 액면가를 갖다 나누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액면가가 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뭐 그리고 5000원 등 총 6개로 지금 이제 나눠져요. 자, 현재 지금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 하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매 초마다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가총액 밑에 계산 공식 한번 보세요. 현재 주가에다가 총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를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본금 계정은 액면가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자본금이다. 주식의 자본금이다. 이렇게 그 한 기업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액면 분할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계산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한번 제가 했던 내용이긴 한데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인 기업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10만원인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그 기업의 주가는 한 주당 5천원이에요. 한 주당 5천원. 그러면 당연히 발행 주수가 몇 주입니까? 20주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발행 주식수 너무 적고 한 주당 주가가 너무 비싸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안 되겠다. 액면 분할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래량도 좀 늘리려고. 자, 그래 합시다.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대1로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5대1로 액면 분할을 했을 때 한 주당 주가는 10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시가총액은 그대로 픽스가 돼야 돼요. 시가총액은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5,000원이고 이걸 5대1로 액면 분할했을 때 현재 주가가 1,000원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바뀌어야겠죠? 곱하기 5로 100주로 증가를 해야겠죠. 이걸 액면 분할이라고 그래요. 간단하죠. 시가총액 10만원짜리 기업이 있는데 현재 주가가 5,000원이에요. 그럼 발행 주식수가 좀 20주가 되겠죠? 근데 한 주당 너무 비싸.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거래량이 적어. 그래서 회사는 오케이 액면 분할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5대1로 액면 분할합시다. 그래서 주가를 5분의 1로 떨구고 발행 주식수는 5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시가총액은 픽스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두 개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얘가 줄고 얘가 늘었으니까 얘가 5분의 1로 줄고 얘가 5배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은 픽스가 되겠죠. 이거를 액면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그리고 미국같이 이제 주식 분할 즉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주가는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만함에 삼성전자 200만원이다가 50분의 1로 해가지고 4만원 됐으니까 만만함에 야 4만원이면 야 한번 해볼만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주식수가 또 50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막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가 적은 기업들 그리고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 적은데 대부분의 물량을 대주주들이 들고 있으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합니까? 거래량이 적어요. 그런 기업들은 보통 우리가 좋게 얘기할 때 품절주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런 품절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이제 무상증자를 하거나 해서 이제 주식수를 증가시키게 되면요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되게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그 기업이 정말 좋아.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발행 주식수가 없어. 하루에 거래량 막 몇천 주, 막 만주, 이만주 이래.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도 그렇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야 이거 나중에 매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이제 주주들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무상증자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주가도 떨구고 발행 주식수도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래량도 증가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막 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이제 가치주들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막 움직이는 시점에는 같이 쫙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주가 부양에 정말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일단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스플릿을 했다. 근데 이 스플릿이 미국에서는 이제 액면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봤을 때는 주식 분할로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는 액면 까는 게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 바로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점 찍어드렸어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점을 찍어드렸는데 similar 이제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좀 응용했을 때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와 발행 주식수의 곱인데 그래서 매 초마다 바뀌죠. 왜? 발행 주식수는 똑같은데 현재 주가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랬을 때 시가총액 10만원짜리 기업이 있다. 현재 주가가 5천원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발행 주식수가 20만원이겠죠? 근데 이 기업이 야 우리 한 주당 너무 비싼 것 같아. 너무 발행 주식수도 적어가지고 거래량이 안 나와. 어떻게 할래? 대표님 스플릿 합시다. 액면 분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몇 대 몇으로 할까? 5대1로 합시다. 오케이. 5천원짜리 1,000원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가 5분의 1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는 5배가 증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100주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야 씨 5천원짜리 하던 주가 1,000원이 됐어. 나이스. 야 20주가 발행 주식수였는데 100주가 됐어. 늘었네. 오케이. 거래량 증가. 대신에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왼쪽에 10만원 시가총액은 픽스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건 바뀌면 안 돼요.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가총액 개념 그리고 액면 분할, 주식 분할, 스플릿, 스탁 스플릿을 한 번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코너 여러분들이 또 최근에 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이번 주 주식 스케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요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월화수 다 지났어요. 다 지났고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이제 폐장을 했죠. 야, 역사적 고점. 제가 진짜 올해 내내 3월달 주식 급락할 때 그때부터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하시라 그랬는데 멋집니다. 예, 진짜 멋진 마무리 보였고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폐장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까지만 거래하고 내일 31일 거래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은 보시는 대로 31일까지 거래합니다. 내일까지 거래하고요. 우리나라보다 하루 더 하죠. 그리고 내일 목요일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말 납회 휴장. 이게 뭐 납회 휴장이 뭐냐면은 폐장하고 나서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번 주 월요일 28일이 이제 그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 기한이었잖아요.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폐장일이 오늘인데 배당을 그러면은 오늘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0일날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잖아요. 보통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뺄 때 이틀 걸리죠. 오늘 딱 매도하면 이틀 걸리잖아요. 주말 빼고. 그죠?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돈이 바로 오늘 이제 주식 명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틀.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그 금액 자체가 예탁원으로 넘어가서 최종 결제가 되는 게 이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28일 월요일날 매수를 해놔야지 플러스 이틀 29, 30 붙어서 오늘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현재 가지고 계신 그 기업의 주주 명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리스트가. 그래서 우리는 31일 연말 납회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30일 기준으로 이미 주주의 명부에 올라 있고 연말 납회를 딱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그 주주가 되어서 내년에 올해 전체 배당금을 내년 4월쯤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말 납회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매수한다고 난 이 기업 주주다라고 전화해가지고 회사에 뭐라고 하면요. 이 또라이 이래요. 우리끼리 웃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틀 걸린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배당은요. 내년에 이제 4월 달쯤에 보통 이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연말에 오늘 12월 30일 기준으로 회계 장부가 딱 마감이 되고요. 회계사들이 내년 1월, 2월 달 열심히 회사 가가지고 그 회사의 장부를 완성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정기주총을 하는 거죠. 주주총회 해서 거기서 배당금까지 확정을 딱 짓고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딱 한 달인가? 그 시한 내에 배당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게 4월 한 중순 정도 되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그 주식 계좌 있죠? 거기에 예수금으로 딱 입금이 돼요. 세금 딱 떼고 그래서 배당세 딱 떼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예수금으로 딱 입금이 됩니다. 한 4월 중순 이후 한 15에서 20일 사이에 계좌 이제 찍어 보시면은 돼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일 금요일 휴장입니다. 너무 좋아요. 연휴입니다. 연휴 저는. 우리나라 다 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월 4일 아침에 또 새벽 6시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 한해 진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월달에 코로나19 터졌지. 그 똑같은 3월달에 러시아 또 해가지고 또 막 유가치킨 게임 벌어져가지고 난리 진상 부렸지.
진짜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성과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제가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 합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빠짐없이 월요일 새벽 6시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해는 네, 정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다양한 컨텐츠, 더 좋은 종목, 그리고 더 좋은 시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바로 위에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